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영상 촬영이 늦어졌어요. 제가 이제 좀 볼 일도 있었고, 오늘은 제가 또 이 지인을 만났습니다. 지인을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왔어요. 목소리 톤이 조금 강하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톤 다운, 스무스. 그래서 부드럽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조언도 있어가지고, 저도 좀 이제 그걸 새겨 듣고, 말을 좀 조용조용하게, 이제 뭐, 안 돼요. 성격이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제가 전달하는 내용에 흥분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이미 하이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전달하는 그 능력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좀 약간 흥분한 상태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뉴스든지 정보든지 아무튼 거기에 제가 몰입을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 말하기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뭐 톤다운을 하고 중간에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가 기획자가 제 옆에 PD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손짓 발짓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시그널을 주셔야 하는데, 전 지금 제가 PD고 제가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까지.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정말 아마추어적인 이러한 또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ESG 뉴스 브리핑이에요. ESG 뉴스 브리핑 첫 번째 뉴스는요, 현대제철이에요. 현대제철이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사실 작년에 제가 ESG 뉴스 브리핑에서 현대제철을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지금 당진에 당진제철소가 있죠. 이 당진제철소에서 이 폐각 폐기물을 재활용해가지고 철강 생산 공정에 이것을 투입을 해서 ESG 경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공정 자체를 전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제철소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제 어촌에 가면은 굴 먹고 버린 껍데기 있죠. 그리고 조개 껍데기. 아무튼 이 어패류의 껍데기들이 이렇게 이만큼 크게 쌓여 있어요. 그게 이제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굴 껍데기,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폐각이라고 합니다. 폐각. 근데 이 어촌에 이 폐각들이 어마어마하게 쓰레기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큰 골칫덩어리라고 해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치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각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석회라고 해요. 바로 이 석회가 이 철강을 제강하거나 재련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제철이 2019년도부터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폐각 가공업을 하고 있는 여수바이오 회사랑 같이 이제 석회석을 대체할 수 있는 이 폐각 재활용 사업을 위한 MOU를 맺었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그런 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작년에 이 폐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성 평가 승인을 획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폐각을 재활용해가지고 얻은 그 부산물을 이 철강 제강업에 이 공정 있죠. 그 고로에 이제 철광석을 넣어서 이걸 제강하는 그 과정에 석회석, 이 폐각을 재활용한 석회석을 넣어서 이걸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선에서 제강까지 이 폐각을 재활용한 그러한 이제 부원료를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 연간 41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현대제철이 이 삼성전자와 협업을 해가지고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 폐수 슬러지, 그러니까 이게 침전물이거든요. 이제 공장 근처에 가보면은 이 뭐라 하죠? 진흙처럼 이렇게 무슨 뻘 같은 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하고 이제 땅의 그 폐수나 이 불순물이 이 땅 속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성분들과 섞여가지고 이 슬러지를 형성하거든요. 이제 그걸 폐수 슬러지라고 하고, 이제 결국 이건 침전물인데요. 이거를 이 제철 과정에, 그러니까 철강을 제철하는 과정에 부원료로 재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기술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난 2020년도에 삼성전자와 현대제철 그리고 제철 세라믹이라는 그 재활용 업체 이 3자가 모여가지고 폐수 슬러지 재활용 관련 기술 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로부터 이제 공동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해온 그 이후에 작년 4월에 이 현대제철의 당진 제철소에서 이 그 형석을 대체할 수 있는, 이 형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이제 제철을 하는 과정에 형석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또 해외에서 거의 중국이나 남미로부터 100%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제철 공정에 이 광물을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이 폐수 슬러지, 그 침전물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형석이라는 광물과 비슷한 그러한 그 화합물 구조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그러한 기술을 이제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이 폐수 슬러지로부터 형석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한 끝에 결국은 이 형석의 대체물을, 새로운 형석 대체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작년 4월부터 그 당진 제철소에서 30톤의 형석 대체품을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철강석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련 또는 제철 공정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각을 재활용하거나 또 이렇게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이 폐수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이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들, 이 뭐라 하죠? 이거 폐기물들을 재활용해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성장을 하려는, 이것을 이제 ESG 경영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래서 이제 이 친환경적인 철강사로 재탄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철강사도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SK케미칼이에요. SK케미칼이 최근 이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2025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서 그린 소재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을 내놨다고 해요. 특히 이 석유화학 기반의 제품 구조의 소재 사업을 그린 소재 사업으로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요. 플라스틱 폐기물들이나 자연에서 나는 이 바이오 가스 같은 성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료를 전량 대체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그 폐기물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원료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뽑아내는 그러한 석유화학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한 번 쓴 플라스틱 원료를 재활용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다시 만들어내는 비중을 2025년까지 50%까지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00%까지 올리겠다고 해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제 쓰레기에서 100% 원료, 플라스틱 원료를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와, 이건 대단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SK케미칼은 확실히 이 재활용 플라스틱 분야를 앞으로 더 키우겠다. 그러니까 그린 소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쪽 분야에 완전히 전력을 다하겠다. 이쪽으로 아예 튼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분야 중에 특히 이제 유전자 치료제, 이쪽 분야에 좀 더 많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이 두 개의 그린 소재,
바이오 이 두 개 분야에 아주 집중적으로 2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이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 폐플라스틱 재활용 분야 이 분야가 앞으로 이제 SK케미칼이 좀 선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 뉴스는요. 부강테크와 삼성물산과 투마로우워터라는 회사는 이제 미국의 자회사입니다. 이 세 개 회사, 이제 여기 지금 더 몇몇 회사가 더 있는데요. 이제 아무튼 여러 회사들이 모여서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MOU를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이 부강테크라는 회사는 오늘 제가 처음 여러분께 소개하고 저도 처음 이 공부를 하게 된 기업입니다. 이제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친환경 수처리 전문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가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 특허를 하나 취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수를 이용한 친환경 열 교환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기술 특허라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외부 플랜트의 냉각수를 냉각시킬 수 있는 열 교환 장치 및 이것을 포함하는 하수 처리 장치라는 게 그 특허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제가 이 세계 최초로 취득한 이 기술, 이 수처리 기술인데 이 기술이 도대체 뭐냐? 이번에 MOU를 맺은 회사를 보니까 부경테크, 그다음에 미국의 자회사 투마로우워터, 그다음에 삼성물산, 도아 엔지니어링, BNG 파트너스 이 5개 회사가 MOU를 맺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느냐? 도심의 하수 처리장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코플로우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코플로우가 뭐냐? 궁금하시죠? 부경테크가 작년 12월에 받은 그 기술 특허가 워낙 지금 센세이션한 그 친환경 기술이어서 지금 이거를 이제 바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금 하수 처리장에 바로 접목을 시키려고 해서 만들어진 지금 업무 협약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가 지금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시의 하수 처리장이 도심 바깥에 있었다고 해요. 내부에 없고 도심 바깥쪽에 있었는데 도시가 이제 규모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계속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 바깥에 외곽에 있던 하수 처리장이 도시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이 하수 처리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미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한번 하수를 처리하고 나면 이제 오염물이 1차 침전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침전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하수 처리장이. 1차 침전지는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오염물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예전에 도심 바깥에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 안으로 이 하수 처리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이제 도시에서는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전력 소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세워야 하는 그 부지 선정이 항상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부강테크가 기술 특허를 받은 그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하수 처리장의 그 넓은 부지를 대폭 절감을 해가지고 그 여유 부지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수를 이용해서 열 교환 시스템으로 이 도심 내의 데이터 센터 서버의 그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하수 처리장이 굉장히 규모가 넓은데 지금 도시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세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 어떤 부지를 설립하는 문제, 부지의 부족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수 처리장에
일부를 이 데이터 센터를 거기에 짓게 함으로써 어떤 부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가 지금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서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서버들이 어마어마한 열을 내뿜어요. 그래서 이걸 냉각을 시켜야 하는데 서버의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바로 이 하수 처리장의 하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플로우, 바로 하수 처리장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바로 코플로우 사업이라고 해요. 이 코플로우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요, 하수 처리장의 이제 넓은 부지에 있는 1차 친전지의 부지를 약 85%까지 절감시킬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프로테우스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그 기술로 하수 처리장의 여유 부지를 확보를 해서 여기다가 친환경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완전 일거양득이네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순환 시스템이죠. 예, 그러니까 뜨거워진 냉각수를 미생물을 배양하는 데 쓰고 또 하수 처리하는 데 쓰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열이 또 식어가지고 냉각수가 되면 또 그걸 다시 또 뜨거워진 열을 처리하는 냉각수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야, 대단.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이 부강테크의 이 프로테우스 기술이거든요, 이게. 냉각수를 냉각시킬 수 있는 열 교환 장치 및 뭐 하수 처리 장치. 이 기술은 앞으로 이제 그 수처리 기술, 친환경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이 수처리 기술을 완전히 결합시키는,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결합시킬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거든요. 자원순환 시스템을 그대로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이 코플로우, 프로테우스 이 기술이. 이거야말로 ESG 기술의 제가 볼 땐 정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벌써 작년 12월에 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 1월부터 지금 아르카디스라는 그 기업이요, 세계 굴지의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합니다. 이 아르카디스가 이미 올 1월에 가장 먼저 지금 부강테크랑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첫 번째로 코플로우 지금 프로젝트를 개발하자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강테크야말로 흙 속의 진주. 그 흙도 막 지금 그 진주가요, 땅 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까발아졌어요. 지금, 이제 흙만 살짝, 이제 흙에, 이제 조금만, 이거는 누가 이제 그 진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흙에. 그래서 그 진주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진주를 보는 사람이 임자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상장 주식회사들 모아놓은 그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그 스타트업이라던가, 아직 그러니까 상장 직전에 있는 회사들 모아놓은 그 플랫폼이 있는데, 저는 정말, 제가 지금 가진 주식들 다 팔아가지고 지금 부강테크에 다 붙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정도 기술인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게 눈에 뻔해 보이거든요. 여러분께 이 회사를 100%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저라면 지금 부강테크가 이제 비상장 기업이라는 어떤 이제 좀 약간의 리스크가 있지만, 상장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 투자를 한다 해도 되지만, 아직 상장 직전에 이 회사의 성장성을 알아보고서 투자를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회사는 기술력이 탄탄하거든요. 좀 부강테크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